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6월 18일 신의 한 수 드디어 실전기법으로 좀 갈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토마토 필이 내가 아는 그 필이 맞나요? 약속 안 지키는 그 필이? 알겠습니다. 오늘 6월 18일 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인데 약속 안 지키는 PD가 또 하네요. 여러분, 오늘 신의 한 수는 6.25까지 이어지는 건데 제목을 어떻게 아주 그냥 어그로를 끌을 수 있는 강력한 제목을 써서 이 VOD를 사람들이 꼭 보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주식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고 싶을 마음이 강력한,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실전기법에서, 실전기법은 보통 매매기법, 시장 이해,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서 현 시장을 가지고 이거예요. 다행히 또 지금 약속 안 지키는 PD가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예요, 여러분. 이게 2023년 4월이에요. 지금 2025년 6월이죠. 이토마토 필이 맞아요? 여보세요? 맞죠? 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대답 잘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4월 24일입니다. 근데 나는 2025년 6월 18일도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겹죠? 그죠? 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 그게 심심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어떤 그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어떤 그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주로 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소외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이 빠르고 인사이트가 강한 거예요. 인사이트는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트가 더 확실해지는 거다. 인사이트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이토마토 필이 인사이트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근데 아마 인사이트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사람, 자기의 인사이트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토마토 필이 누구 같아요? 그렇죠, 이종복이죠. 이종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근데 이종복이가 그걸 찾아놓으라고 했다가 지금 그걸 정리를 안 했는데, 여러분, 요새 한화이글스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일반인들 소외받는다고 야구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그냥 IMF 때도 한화이글스를 얘기한 사람이요. 이 주식시장과 한화이글스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합리적이고 궤변을 잘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화이글스 요새 1등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이토마토 필이 한화이글스 요새 1등 하는 거 알죠? 한화이글스가 1등이요. 근데 한화이글스가 작년도까지 맨날 꼴찌팀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년도까지 전 세계 꼴찌였잖아요. 우리나라 작년도까지 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12년간 소외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이 12년 변곡점에 관해서 4월 18일,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얘기입니다. 이게 4.18이잖아요. 4.18. 내가 이 자료를 만든 건 4월 17일. 이 자료를 미스터 진단에서 12년간 소외받았다고 하면서 나스닥은 저점에서 537%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12년 변곡점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을 기준으로
요게 안타깝게도 지금 이 PD가 이 방송을 못 들은 거예요. 만약에 이 PD 이거 방송 들었으면 난리 났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때 이후로 조선, 방산, 전력, 그죠? 그 다음에 로봇, AI, 제약, 반도체, 2차 전지 등 천하를 호령하는, 더군다나 지주사까지. 저 지주사 하면은 지주사까지 합치면 8개예요. 그 8개 섹터에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노마크로 찍어가지고 종목 추천한 거 아마 영상 벌써 그냥 하루에 한 10개씩 트느냐고 지금 정신 없었을걸요? 맞죠?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를 제끼고 나머지는 기본 따블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8개 섹터에서 7개 중 그 7개 섹터의 종목들 3, 4개 정도 합치면 한 30여 개의 주식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주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방송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은 거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가 관세 폭탄이 터져가지고 주식시장 나락으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이 PD도 알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슈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PD가 직접 들은 PD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죄다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 주식 추앙하고 비트코인 추앙하고 할 때 홀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댔을 때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런 거 일반인들이 한 얘기 내가 갖다 붙여주면서 우리나라 주식하라고 한 거 들은 PD 장본인 맞죠?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미국은 용속 갤갤갤갤거리고 요 미국이 갤갤갤갤거릴 때 우리나라는 선물로 50p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미국은 종가 기준에 한 1000 정도가 올라갈 때 2만이 1000이면 5%예요. 5%. 우리나라는 340이 400이면 60이니까 340에서 40이 10이 넘어가니까 20은 안 되고 한 13, 4% 정도 미국 요거 올라갈 때 비교가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하기 쉽게 미국 여기 있을 때 우리나라 여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거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미국은 그냥 거기를 기준으로 옆으로 횡보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2차 전지 쪽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이 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걸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얘기하고 이걸 2차 전지로, 2차 전지가 이쪽으로 봐도 한 몇 개월 뒤나 한 1년 뒤면 천하를 호령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걸 알려줘도 그냥 꿍얼꿍얼꿍얼거리지. 아유, 왜 사니? 일반이나. 일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전기법 108을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듣고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이 실전기법 108이에요. 다만 이건 나의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개념을 잡거나 이걸 듣고 돈을 구해서 아직도 바닥에 있는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2배, 3배, 4배, 5배 올라간 주식은 지금 잘 가죠. 그 잘 가는 주식을 지금 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변곡점이 돼서 장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2023년 7월달 2차 전지 상투 잡은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이종복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종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하느냐? 관세 폭탄 터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할 때 우리나라 주식 탈출하는 거 지능지수 순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괄시당하고 무시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좋은 주식,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할 때 거꾸로 울분토해 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상승세 탔을 때 정부가 바뀌었고 신정부에서 정책자금 투자하고 신정부에서 주가 부양하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 토마토 페리 그건 해설이잖아요. 해설. 맞습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고 우리가 해주는 얘기는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게 작살나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취급받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고 이게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고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나의 인사이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실전기법 108 가장 중요한 거 이토마토 피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실전기법 108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이게 제1이에요.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뭐 나는 워렌 버핏이 누군지도 잘은 몰라요. 대신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뭐 얘기하고는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고 살죠. 그래서 돈 벌었어요? 돈 벌었습니까? 나는 워렌 버핏이 누군지는 몰라요. 대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알거든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도주를 추세매매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가 여러 사람을 이끌어갈 때 강한 주식은 아름다워 적게 잃어야 오래 살아 해갖고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사람인데 그건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올라가는 주식만 계속 얘기해버리면 그거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는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살 만한 주식 절반, 바닥에서 향후에 바닥을 치고 급등할 만한 주식 절반의 비중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강한 주식은 50% 먹고 팔고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럼 대부분 개인들이 왜 바닥에 있는 주식만 갖고 있는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개를 추천해갖고 50% 100%를 먹고 익절을 하면 익절한 주식들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확보가 되고 익절을 하지 않은 주식은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천하의 주식들은 50% 100%를 먹고 익절을 하고 바닥에서 아직 바닥 탈출을 못한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 계좌는 죄다 뭐만 갖고 있습니까? 죄다 뭐만 갖고 있어요? 그게 인사이트. 그건 안 봐도 비디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주식을 익절하고 나면 또다시 그 주도주 섹터에서 올라갈 만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쪽을 익절하고 나면 그걸 다시 못 사요. 그러면서 계속 바닥에 있는 주식으로만 손이 들어가서 일반인들은 물타기가 되거나 약한 주식만 갖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나는 증권회사부터 한 7년 정도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를 관리자로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7년을 있으면서 개인들 계좌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주식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사는데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걸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면 지금 날라다니는 주식 살만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해설형 스타일들이 더 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나 틀리나는 가보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게 바로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제5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이거 하나만 더 알아도 혹은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야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와. 거기에 이걸 얹이든 거기서 하나만 더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이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는 말이 추세를 볼 줄 안다 이렇게 얘기는.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추세를 보거나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은 추세를 보는 행동이거나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4번으로 가면 매수 매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4번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와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은 하나로 생각하라는 거의 쌤쌤의 말인 거예요. 이 기법을 내가 창시를 했기 때문에 108가지가 실질적으로는 2개로 시작해갖고 108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108가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108번뇌라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가 번뇌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죠. 우리는 추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미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게 나의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요. 하루하루가 아시겠어요? 108번뇌입니다. 집신장수, 남학신장수, 아이러니, 딜레마.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날라댕겨. 아이러니, 딜레마.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도 우리나라가 날아가니까 전쟁 관련주를 추천해야 되는겨, 전쟁 피해주를 추천해야 되는 거 하면서 그 고민, 그런 거 딜레마. 이해돼요? 나는 다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어요. 서로 이어져야 되죠? 나는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에 걸렸어요 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본인이 왜 소외를 받고 본인이 왜 이 불같은 급등장에서 소외를 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건 인과관계가 옳은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모르고 주식을 하니까 소외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또다시 인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결론을 좋아하죠. 우리는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결론만 생각하고 결론만 중시하니까 엇박자가 나거나 삑사리가 나면은 다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고, 과정을 중시 여기고 논리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고, 과정과 어떤 그런 걸 중시 여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삑사리가 나도 곧바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목사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나 이종복이요. 방송할 때 귀에서 마이크 빼갖고 이렇게 목에 거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을걸요?
이게 흘러내리면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중심이 맞아서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방송 노하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물 한잔 하라고 또 얘기도 안 하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농담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집중력 죽이죠,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난겨. 기준과 원칙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요, 여러분. 오늘 핵심. 그리고 갖고 있으면 주식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라. 갖고만 있으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돌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주식시장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좋은 말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강한 이유 수십 차례 얘기했죠, 여러분? 강한 이유.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유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종복의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답 모르죠. 이토마토 페리도 나하고 방송을 3년을 했으면서도 모르죠.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신정부가 들어서서 막 그런 댓글 쓰는 사람들, 그렇게 쉬운 거면 내가 문제를 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 우리나라는 허무맹랑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허무맹랑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가 좋은 나라야. 그런 건 자기의 주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작년 4분기 통째로 날라갔고, 아마 여기 이토마토 페리는 내가 우리나라가 작년 4분기가 통째로 날라갔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한가로 산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뀌어서 계속 강세장으로 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금만 갖고 있거나 계속 매도로 일관하면은 그것도 법에 걸려요. 물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안 받겠지만 기관이나 이런 쪽은요, 시장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어떻게 될 때는 펀드사나 운용사들은 주식 비중서부터 채권 비중서부터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사야 돼요. 개인이면 하늘나라로 가는 주식을 안 사는데 그쪽 운용사나 이런 쪽은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가갖고 예를 들어서 30% 가까운 손실이 났다. 그러면 개인들은 30% 손실 나도 보유하고 있다가 물타죠. 걔네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지금은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하는 어떤 그런 쪽, 파생 쪽으로는 손절매를 하는 쪽이 돼갖고 더 강력한 거고, 외국인들이 주식도 없고 선물도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자체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저들은 어쨌든 일부라도 선물 상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환매수를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프로그램 매도,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그 건강검진 얘기했죠. 건강검진 할 때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은 비울 것도 없다는 얘기 이필이 들은 사람 맞죠? 프로그램이 작년 4분기부터 워낙 많이 쏟아져 갖고 그냥 에러가 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그럼 그거 채워놔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가 강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 단 하나의 펀더멘탈적인 얘기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죠? 나는 펀더멘탈 얘기를 안 하고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치. 우리가 25년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 하루하루 전쟁터, 하루하루, 그죠? 번민 속에서 살면서 이 몸으로 느낀 그 본능적인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얘기해주면 뭐해? 먹히지를 않는데.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주식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오늘 신의 한 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최고의 노다지는 반도체, 2차전지, AI 등에 소외줍니다. 얘기하잖아요. 완전 정반대죠, 여러분. 자기가 먼저 조선 방산 전력 지주사 특히 지주사 5월 9일 미스터 진단에서 유창호 앵커가 상법 개정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어마무시하게 초강력 울트라 핵쇼핑 하반기 재료라고 하면서
지주사를 잘 보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지주사 관심도 안 갖고 있을 때 이 지주사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전력주의 LS일렉, HD 현대일렉트릭, LS는 이 PD가 최씨고집, 온고집 편집한 거 기억할 거예요. 고래심줄처럼 최씨고집, 온고집처럼 버티라고 했던 그게 LS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화 계산기 두드리면서 4만 몇천 원대 사갖고 전화하신 분한테 이거 왜 이렇게 잘 살냐 하면서 미스터 진단할 때 빨간색 공책에다가 한화 계산기 두드려갖고 목표가 적는 거 본 담당자죠. 그런 지주사나 그 다음에 조선은 오니완, 삼성중공업, 방사는 한화 그룹 중에서 한화 시스템 등등 여러분, 나는 LIG 넥스원 같은 건 추천 안 하잖아요. 좋다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평화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식을 그냥 1년 내내 좋게 얘기해놓고 그것들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땅굴 파고 있는 주식이 노다지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마 사람들도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얘기했죠. 나 이종복이라고. 남들 쳐다도 안 볼 때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의 최대 강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잘 가고 있는 방산, 조선, 전력, 지주사, 금융 등은 이게 나오잖아요. 금융을 제외하면 올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얘들이 가장 강력하게 눌림목을 기다리거나 옥석을 가려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 주장은 가려야 합니다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듯이 실전기법 108의 핵심이며 이종복의 최대 강점입니다. 이 순환매만 들어맞으면 여러분들은 곱하기 4배의 수익을 얻은 것 같은 체감을 가질 것이고, 이것이 약간의 시간차만 나도 돈은 안 깨먹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 맞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는 일석삼조의 어떤 내용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추천하는 게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석삼조 얘기하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너무 급등을 해서 언급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한테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500%가 올라간 주식 지금도 계속 잘 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500%가 올라간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종복이다 해서 방송 딱 끊긴 거예요. 이 토마토 페리.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책에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이전에 방송 내가 한 프로 똑같은 프로의 방송을 5개만 연달아 보면 돼요라는 얘기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누굴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것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낙관론자, 긍정론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관론자, 부정론자 유사한 말이잖아요. 주식시장이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여기에 있을 때, 주식시장이 이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올 4월달 주식시장이 관세 폭탄이 터져서 종합이 급락하고 있는 이 4월달 어디든 그 다음에 5월 초순 중순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동안 비관적인 얘기를 하거나 시장을 부정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지수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을 때 욕먹는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욕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먹는 사람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비관적인 얘기를 했으나 주식시장이 폭등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관으로 얘기할 때는 믿져야 본전이고 욕을 덜 먹어요. 왜?
비관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장이 폭등을 하면 돈을 깨먹은 겁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거죠. 재산에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재산이 안 늘어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 험악한 장에서 이 잘못하다가는 금융위기가 와갖고 경제 대공황으로 빠질 것 같은 이 불안한 시점에서 나처럼 장 결국 급등할 거야, 장 3개월 안에 크게 올라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위험 관리하고 싶었는데 위험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말 듣고. 그래, 그 얘기를 해갖고 주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만약에 샀어. 그래서 장이 금융위기급으로 폭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식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손해 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식을 왜 해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는 애들 말 듣고 이문 남길 수 있겠어요? 근데 무턱대고 긍정론자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종복은 수백 수천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맞지도 않고 그냥 허구한 날 맨날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완전 구분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서 비관으로 얘기했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욕도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긍정으로 얘기했다가 못 올라가면요, 죽을 때까지 욕도 먹어요. 그게 이 사람이 욕도 먹을 일이야? 근데 또 그걸 맞춰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장 계속 가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언제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선물 기준에 448 넘어 있을 때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이 그림 또 보여줄 겁니다. 448 넘어간다고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식시장이 선물 기준에 448을 넘어가는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어디가 중요하고, 주식시장이 448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 380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아니면은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쳐줘야 되고, 지금 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57,000원을 깨면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57,000원 지지 여부를 얘기하면서 440 간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월봉 하나 띄워놓고 주식시장 440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이건 내가 물어나 볼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종복은 뷰를 얘기하고 전망을 할 때 조건이 없잖아요. 뷰를 얘기하고 전망을 얘기하는데 조건을 얘기했다 칩시다. 그거 도망갈 구멍 만드는 거잖아요. 긍정으로 세게 얘기했는데 장이 날아가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디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어디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같이 섞는 거예요. 근데 이종복은 전망을 하고 뷰를 얘기할 때 조건 얘기 안 하죠. 그걸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미스터 진단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뺄게요, 여러분.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사람들 비하한 자들, 그 다음에 관세 폭탄 터졌을 때 비관론 펼쳤던 자들 지금 어느새 바람 타서 극상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경계하는 거죠. 요런 거. 우리는 요런 걸 경계해요. 허구한 날 어디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어디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뭐 관세 폭탄 터져서 경기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말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많이 계속 나와야 내가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거 나도 조금 거시기 하지만 핑계는 안 됩니다. 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외국인 수급 나스닥 국내장에서 하고서 요거는 나중에 결정적인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기 장 조종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시장 조종다운 조종이나 하락장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8월달, 지금 6월달이죠. 자, 7월 중순에서 7월 중말순 쪽으로 가는 그 시점에 관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 다음에 8월달까지는 조종다운 조종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만약에 FOMC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세 전쟁하고 그러면 밀릴 수 있어라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게 내 스타일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조종장이 두려운 사람들은 8월 달에 조심하세요. 8월 달을 조심하세요. 8월 달을. 이 얘기를 해주고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인사이트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 내가 6월 4일 신의 한수에서 6월 4일만 해도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손들으면서 한화이글스 쳤죠? 저렇게 손들으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2조 1000억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6월 4일 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2%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6월 4일, 그러니까 6월 4일 신의 한수니까 지금 5천억 정도 사다가 지금 멈추고 있죠. 아직 사지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보세요. 주식은 1조 1000억에서 3조 9천억, 4조니까 주식은 2조 9천억. 이거 원래 주식도 있었거든요. 주식은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한 2조 얼마를 얘기했을 텐데 이걸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걸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의 한수에서 이 얘기 해줬잖아. 보여요? 주식과 주식에서 한 2조 얼마 혹은 선물에서 2조 1000억에서 2조 5천억을 얘기했는데 선물에서 2조 5천억이 들어오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2조 8천억이 온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한 3천억 정도 더 들어왔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맞춰주는 사람이요. 그런 걸 뭐라고 했어요? 6월 4일 신의 한수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가 중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서부터 이런 걸 사줘야 돼.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팔아야 돼라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제끼고 외국인들은요. 지금 상태면요. 선물에서 2조 1000억에서 2조 5천억 추가 매수 여력이 있어요. 주식 한 2조 정도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선물에서 사지 않고 주식에서 산 걸 제끼고 정말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고 선물을 저렇게 샀으면 조금 더 빨리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저자들이 선물을 사지 않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은 저자들이 움직일 때 이게 발이 느려요. 선물은 하루에도 2조를 던지거든요. 저자들은 선물 동향을 보시면요. 선물은 그냥 오늘 1조 샀다가 내일 1조도 팔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보다시피 외국인들 보시면 지금 선물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프라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안 쳐져놔서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선물을 어느 날 1조를 넘게 샀다가 다음에 뭐 한 1조 이상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요런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런 게. 예를 들면 지난 2월 달 보면 7천, 5천, 여기 4천, 9천 해가고 요게 한 9천억을 한 번에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9천억을 사더니 그 다음날 6천억, 3천억 팔면서 산 걸 그냥 다 없애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발빠르게 못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네요, 여러분들한테. 잘 명심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3일 날은 반대로 외국인들은 선물을 먼저 매수할 것이다라는 얘기 했단 얘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우면 채워야 되는 얘기 여러분들 좀 했고, 주식을 한 방에 1조씩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선물부터 산다 뭐 이런 얘기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PD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EPD가 내가 이 방송 했으면은 배꼽 잡았을 텐데, 그게 언더밸류드라고 하는 게 아마 저평가고 오바일 거예요. 아마 오바. 저평가, 고평가를 우리가 뭐 언더밸류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 왜 쿠킨, 저평가, 각인시키는 거죠. 각인,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떼돈 벌어준 사람이 이종복인데, 이종복이의 골수팬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 소외받으면 되겠어요? 포린들도 돈 벌어주는 사람인데 방송으로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보시면은 4월 30날 길어도 3개월 안으로 큰 상승장. 그러면서 요때 정확히 한 얘기가 2분기가 바닥이고 향후 15개월 동안 큰 상승 나올 수 있고 하면 막 그런 얘기를 내가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이 토마토가 썸네일을 3개월 안에 큰 상승장 온다라고 쓴 거더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말하면 현실로 벌어지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월봉 분석 조기 대선하면서 얘기해 준 게 이거야. 이거 3개월 안에 대상승장 온다고 했는데 3개월은커녕 2달 만에 20년 올라갈 게 그냥 2달 동안 올라가 버렸네요. 20년 동안 올라갈 게.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자, 그 다음 5월 29일이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월 28일 400 넘길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이 보세요, 여러분. 5월 28일 날 지수 선물 400을 그냥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더니 재수 없으면 오히려 저쪽 관세 폭탄이나 이쪽을 비정상으로 놓으면 420이 나온다는 얘기가 5월 28일 날 있잖아요. 그죠? 이 토마토 필이 이거 보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또 아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선물 448 넘어가요는 약과인 거죠. 약과. 이해됩니까? 5월 28일쯤이면은요. 그냥 한 달 정도 뒤로 갈게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뒤로 가면요. 360에 있을 때 420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이해돼요? 360에 있을 때 42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400 근처에 있는데 이걸 얘기 못 방송 접어야지. 더 심한 얘기 해줘요.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갈 부추기지 말아요. 계산기 한번 또 두드려봐요. 여러분. 금빛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암산으로 되지만 448 빼기 언더슈팅은 중간에 잘라버릴게요, 여러분. 백은 248 플러스 300은 선물 548 나오죠. 이 토마토 페리가 읽어보세요. 선물 얼마입니까? 선물 548도 열려있는 장. 이게 종합 5천인 거예요. 월봉만 갖고 하면 그렇게 나와. 근데 그렇게 간단 얘기 아닙니다. 목표치 분석을 하면 548도 나옵니다. 이거를 언제 보고 얘기해줬다 여러분들한테 나는? 저거를 300에 있을 때 아시겠어요? 알고 가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신정부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내가 4월 18일 미스터 진단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말이 돼요? 미국이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맞아요. 부럽지 그런 거 보면. 미국이 2012년서부터 지난번까지 537%가 올라갔는데 지수가 2012년 저점을 기준으로 미국은 537%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저점을 기준으로 54% 올라간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미국이 537% 올라갈 때 우리나라 54% 올라갔어요. 10분의 1도 못 따라왔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분을 토할 날 올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딱 요번에 신정부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해 준 거고
대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역효과에 당할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걸 못 들었던 사람이고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나는 548 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448 넘어간다는 것만 단정한 거예요. 나처럼 단정한 사람 어디 있어 또? 못 알아들었어. 아재 개그를. 자, 여러분, 실전기법 108 기준과 원칙, 지금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인사이트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상법 개정, 기수사까지 움직여, 우리나라 게임 끝났어요.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 말. 우리나라는 게임 끝났어요라는 말이 5월 28일 날도 있잖아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수사까지 움직임 나와요. 우리나라는 게임 끝났습니다.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사실 쫄아가지고 우리도 라고 얘기해도 돼요라고. 요런 게 이제 내 스타일은 살짝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사람인지라 쫄리지, 여러분. 대신 저게 5월 9일 날 상법 개정이 되게 무서운 말이야. 하반기 증시를 내가 긍정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야. 그게 바로 상법 개정이라는 걸로 하면서 얘기하니까 유창호 앵커가 상법 개정 시 뭐 지주사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슬쩍 눈치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 12년 변곡점 뭐 얘기 많이 했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게 아까 얘기한 4월 18일 미스터 진단 요겁니다. 우리나라 허무맹랑한 나라 아니야. 이거 내가 보여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콜옵션 차트, 이게 이 PD가 아마 눈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거 요번에 콜옵션 100배, 200배, 300배 터진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떨결에 100만 원을 주문 실수했으면요, 3억이 된 거예요. 3억. 100만 원어치 주식 사서 3억 되는 거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대세 상승장이나 강력한 대세 하락장을 맞출 시 그게 가능한데요. 이런 강력한 대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강력한 대세 상승 뒤에는 강력한 폭락장이 올 거거든요. 그거 맞추라고 하면 나 여기서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한번 그거 맞춰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얘기 했는데 소용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 맞출 때쯤 되면 방송에서 도망갈게요. 이 토마토 PD가 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도 그냥 내가 도망가면 장 폭락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그렇게. 그리고 원래 여기서 해외 시장 얘기한 거, 이 역사적 변곡점 얘기한 걸 가면 여러분들 아마 기절 초풍을 할 텐데, 이거 내가 이 PD가 담당자일 때 이거 보여줬잖아요. 이 역사적 변곡점 이거 아이고 하면서 이거 표시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한 거. 이거 뜨는데 좀 걸리거든요.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게요. 마지막 쐐기포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쐐기포.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또 거꾸로 했네. 이거 누를 때마다 거꾸로 돼요. 내가 방송 중에도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누를 때마다 거꾸로 누른다고? 지금 내가 1번 눌렀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는 것도 이걸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는 것도 10번 하면 10번 다 첫 번째 걸 눌러가지고 10번을 해도 그걸 못 찾아내거든요.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봐봐, 여러분. 5분 전이면 넉넉은 하거든요. 지금 내가 밑으로 내렸죠. 이제 제대로 나왔군요. 여러분들 내가 이 PD가 메인 PD였을 때 이 화면 보여주면서 어이구 하면서 이 화면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이거 급락한 거 가지고 이게 오히려 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들 할 때 이걸 보여준 게 있거든요. 나는 이거 평생 갖고 가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면요. 미국도 이 장 잘 넘어가면요.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미국은 이 장을 잘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3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3만. 근데 미국은 나스닥 선물이 3만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선물은 2만 5천은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당장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방송 내내 이상한 소리 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혼자 다 떠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 25,000 쪽으로 갈 거고 나스닥이 25,000대 갈 때 이제 우리나라가 348을 넘어가 있겠죠. 아니 448을 넘어가 있겠죠. 시장 그냥 씹어 드립니다. 뭐 이빨 운동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로 오면 내가 알아서 해줘요. 다 알아서.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 당시는 이게 2월 달의 얘기거든요. 결론은 세계 증시는 나스닥에 달렸는데 나스닥이 내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거든요. 나는 그때 그 당시 22,000원에 있을 때 한 2만 정도 빠지는 걸로 봤고 최고치를 17,000원으로 봤는데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16,000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극상방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찍은 다음에 가면 여길 가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결국은 25,000이 이 장의 목표치입니다. 25,000. 그게 내일부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등락혼조하면서 결국은 25,00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조정받을 때는 또 뭐 한 달 정도 조정받을 수 있고 이런 건 8월 달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조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물 기준에 448은 넘어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얘기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오늘 핵심 시장의 제목 지난번에도 썸네일 제대로 썼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시장에 관한 영상 제목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콜옵션 만원대 것은 170배인가 170배 17배가 아니고 170배 17배가 아니에요. 170배 우리는 평생 동안 10배 먹으려고 전문가를 했는데 170배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가 관세 폭탄 터진 자리잖아요. 내가 무슨 방송을 했는지 보세요. 와, 주 후반을 생각하면서 버티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보다 치열합니다. 이게 관세 폭탄 터졌을 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3월달 봐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이 구간에서 나는 나를 보는 사람들의 돈을 버는 거에 특화됐다 하면서 나는 트레이더형이야. 3월 6일 날도 하루하루가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못한다고 할 때도 우리나라 날아갈 거니까 우리나라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한 거 보이죠? 미국 주식으로 다 몰려갔다고 해서 무슨 놈의 미국이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세 폭탄이 터져서 장이 폭락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25년 역사에 12년 동안 한 번 나온 대박 상승장이 2달 만에 펼쳐졌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무시까지 받고 괄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관세 폭탄 터져갖고 경기 침체에 나라가 망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날짜별로 보라는 뜻으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얘기한 결정적인 이유 약세장일 때 우리나라는 분기가 통째로 날아갔어. 우리나라 분기가 통째로 날아갔어. 우리나라 분기가 통째로 날아갔어.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순서대로 보라는 거죠. 1월달 우리나라는 분기를 통째로 소외받아서 전 세계 증시에서 탑이 될 수 있는 깜이 되는 나라야서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완벽하게 잡혀서 어떠한 시장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왜 못 올라가고 어떤 주식이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이 바닥에서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어 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기립박수 치고 있어요. 지금 이 토마토 페리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용히 갈 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을 새우면 내일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FOMC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가 새벽 우리나라 시간 한 2시 혹은 3시 30분쯤 언저리에서 또 일 안 하고 뭐 한 거 막 이런 샬라샬라 얘기하시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보고 얘기한 겁니다. 땀방울 마지막에 한번 땄고 한화이글스가 아마 졌을 건데 한화이글스가 진 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 해드렸으니 이 바닥에서 소외받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고요. 미스터 진단 시청자 공약이
마지막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종복은 물러가는데 나는 내가 끝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